만나 뵙기 힘들어요. 이런 한 번의 인연이 영생의 나의 국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원이 되거든요. 건강하세요. 사원 김하은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일 베를린 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동전주 교당의 교도님들께서는 이름을 바꿨나 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부 6년 동안 저희 추천 교무님이신 양정미 교무님께서 그 동전주 교당에 계셨어요. 중간에 이 싹이 썩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연꽃 하은혜는 자 김하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21년 차인데요. 교무가 된 지 많이 지났죠. 그 중에 이제 신규 때 프랑크푸르트 교당을 갔다가 2년을 살고 한국에 들어와서 3년을 살고 순천에서 그 다음에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3년을 살고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와서 유성에서 2년을 살고 베를린 교당으로 2012년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진 곳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왼쪽 7시 방향이 초록색이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뻘그스름한 거 거기가 러시아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예요. 네, 이 독일 지도를 보면 제일 처음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이 8시 방향 쪽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이 30년이 넘게 되어 있고요. 4시 방향 저 밑에 쪽에가 레겐스부르크, 현재 독일인 교우님과 한국인 교우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독일인이 현지에 교환을 하다 보니 훨씬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9시 방향 쪽에 왼쪽 끝에 거기가 쾰른 교당입니다. 두 분 자매 교우님이 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저 꼭대기에 베를린이 있습니다. 베를린 교당은 2000년도에 프랑크푸르트 교당의 교무님으로 계셨던 주산 최성덕 교무님의 인연으로 점을 찍었어요. 2012년에 발령을 받아서 가가지고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이게 독일의 상징이기도 하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손 딱 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 교화를 잘 해보리라, 잘 되리라, 잘 할 수 있으리라 라는 다짐으로. 근데 그 교당이 이 건물이었어요. 이 두 집이 합쳐졌어요. 그리고 벽과 벽이 붙어있어요. 독일은 이렇게 붙어있는 집이었는데 오른쪽 건물의 2층의 왼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목탁을 치거나 종을 치면 우리 집이 건물이 10집이 살고 이쪽에 10집이 살아요. 20집이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편지가 막 날라오죠. 물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피아노를 쳐도 되고 뭘 해도 되는데 이 목탁 소리, 종소리가 인간해야죠. 그러니까 막 편지가 날라오고 데모 아닌 데모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 여기서는 교화를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발령이 났으니까 맨 처음에 갔더니 이런 상하고 목탁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불단적으로 챙겨서 가서 여기가 거실이에요. 일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24평 정도 되는 그냥 일반 빌라죠. 거실에다가 불단을 해놓고 처음부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오로지 믿을 거는 법신부 사원님이잖아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입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익혀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 배운 것밖에 없어요. 물론 프랑스에 살면서 독일어를 배울 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거의 다 한국 분이셨어요. 광주나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거기 주축이 되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를 좀 더 익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폭속슐레라는 곳에 가서 독일어를 익혔습니다. 교당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도 교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도 홍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보를 입고 가서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인연을 빨리 만나고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저희 교도, 독일인 교도가 기념으로 해서 이 가라떼 도장, 당수라고 하죠? 그 일본에
그 가라데 도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가끔 이렇게 전지훈련도 가고, 오른쪽에 그 밑에 사진은 이렇게 하는 거는 승급시험, 초록띠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같이 전지훈련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어가 빨리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일부러 한국 사람을 조금 안 만나고 빨리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사춘기제 때 초파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람들 모아서 전봇도 만들고 밥 공양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또 편지가 날라와요. 시끄럽다고. 종을 쳐도 목탁을 쳐도 볼펜으로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다 이렇게 좌산 상사님께서 내왕을 하셨어요. 이렇게 독일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면서 오셔갖고, 야, 여기는 교합 화성이 아니다. 이사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네, 저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님께서 풍물반을 하나 만들어서, 풍물패를 하나 만들어서 시내를 막 구경하시다가 넓은 광장이 있어요. 베를린 성당 앞에. 거기서 한번 풍악을 올리도록 하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교당이 총부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아지고 교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폐당 교당을 없애자 하는 1순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교당을 없애냐 마냐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부에 가서 없애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사님이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인데 유럽의 중심국이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있던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배운 인플라가 있는데 인연도 있고 배운 언어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없애기 아까워서 돈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 임기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다 듣는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교정원에 얘기를 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앞장에 한번 갖다 볼게요.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을 막 구하러 다녔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 빌라는 한 2억 3천 정도 되는 집이었고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4억, 5억, 6억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뭐 가진 재주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교당을 이제 인연이 만나서 이렇게 팔고 나서 갈 곳이 없어서 짐을 컨테이너에다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 사진을 교육자 강당에 올렸더니 저희 교우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막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자.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팔고 나서 사람들 인연 모아서 교당의 정관을 만들고 샬롯텐베르기라는 그 법원에다가 법인 등록을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집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도 집을 하도 안 구해지니까 베를린 한인회에서 2년에 한 번씩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걸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 기념을 기억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한인회에서 손기정 기념 마라톤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에 그래, 나도 한번 저기 참석을 하자. 그래서 딱 이틀 연습하고 예전에 운동도 좀 하고 가라데 도장에서 일하고 집 팔고 나서는 가라데 도장에서 할 수도 없었고 민박집에서 지내거나 교도님 집에 가서 아이도 봐주고 또 정원님도 도와주면서 이따가 집 보러 다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 집을 팔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우연치 않게 오셔 계시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금방 집을 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집을 이사를 하는데도 보니까 이삿짐 박스 사는 돈이 아까워서 슈퍼마켓에서 박스를 얻어다가 뭐 바나나 박스 이런 거 하니까 짐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셋이 어딜 가면 2개만 시켜 먹고 엄마가 야 이렇게 어렵게 사냐? 저는 맨날 한국 오면 다 행복하게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목소리가 안 좋거나 어디 아프면 전화 안 했어요. 항상 밝을 때만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알았으면 교우 괜히 시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오셔가지고 2달 동안 내내 울으셨대요. 그래서 집을 팔았으니까 어머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부모님 집에 잠시 있다가 표를 바꿔서 이제 어머님 들여보내고 저는 계속해서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자신있게 충분히 10km 단축 마라톤을 뛰는데 당연히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한 베를린 시내에 폐장한
비행장이 있어요. 그 활주로 2바퀴를 도는 거예요. 5km씩 2바퀴 10km 도는데 한 65명 정도가 뛰게 됐어요. 그래서 번호가 한 50명 정도 넘게 됐는데 제 번호 65번 그 위에다가 원불교 베를린 이렇게 베를린 교당이라고 써놓고 딱 출발할 때는 잘 뛰었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든 완주를 하리라. 뭐 최소한 꼴찌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바퀴쯤 도니까 다 앞서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도니까 여기 목에서 거품이 나요. 입에서.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정말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사모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당 없애자고 폐당 교당 1위에 올라져 있고 지금 교당은 팔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원불교 베를린 교당은 없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게 사원님 뜻이라면 마음대로 하세요. 사원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사원님 저는 기필코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완주를 하거든 교당 터를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신고를 올리고 걷다 뛰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고 결국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시계 다 철수하고 시상식 하고 있더라고요. 시상식 하던 진행자가 예 마지막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원불교 베를린교당에 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제가 받았죠. 거기서도. 그렇게 이 마라톤 대회를 뛰고 나서 106일 뒤 제가 이틀 연습했다 그랬잖아요. 딱 108일 뒤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도랑 독일 교도랑 가서 집을 보니까 교도가 하는 말이 교무님 더 이상 집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교당을 구입할 때 법당이 먼저 갖춰줘야 되고 교통이 좀 편해야 되고 경제적 자립이 안 되니까 방을 세를 놓든지 해야 되니까 방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보고 했는데 적당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를린 서쪽 지역에 대지가 300 평이 좀 넘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에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도 이 돈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완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1억 5천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는데 광주교당의 모 교도님께서 어머님 이름으로 1억을 시사하셔서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 단독교당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제부장님으로 계신 최신경 교무님께서 그 기운을 저희 교당으로 돌려서 1억을 시사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그냥 1억 5천 정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1억이 딱 해결되고 공부식에 들어오는 희사금이랑 이렇게 하니까 빚이 없이 이 집을 사게 됐어요. 이 집을 사서 이제 4월 1일 날 컨테이너 창고에서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집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편에는 옆집이고요. 코너예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코너고 건물이 있고 그 네모난 건물 앞쪽에가 법당이고 위에가 생활관 그다음에 왼쪽 밑에 7시 방향에 있는 데가 주차장입니다. 밑에 6시 방향 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연못도 봤고요. 오른쪽에는 나무 같은 게 지저분한 나무 잘라서 화단도 만들고 이렇게 집 주변을 해서 화단과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는 생활관과 앞쪽에 밑에 칸 이렇게 공간이 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2층에는 제 방과 거실, 부엌 이렇게 있고 2층에 이렇게 통방인데 파란색 선으로 벽을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방과 방을 만들어서 세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오른쪽 위에도 조그만 손님방을 하나 준비해놓고 화장실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그 옛날에 집이 관리가 안 되고 노부부가 살았던 집이라 나무 자르고 엄청난 나무 지저분한 나무 자르고 텃밭 다시 화단도 정리하고 대문도 안 쓰던 대문 막 옆집에서 또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옆집에면 저 삽질도 잘해요. 삽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넘겨보겠습니다. 불단도 그 교무님이 오셔서 프랑스에 그 김재현 교무님이 오셔서 불단도 만들고 직접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이게 입구입니다. 예쁘게 꾸며졌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도블록으로 탑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교당이
다른 베를린에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불교가 있는데 화려하잖아요. 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가정집처럼 보이니까 뭔가 절 분위기를 나야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탑을 만들었는데 보도블록으로 얻어다가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재주가 괜찮죠? 그런 와중에 4월 1일 날 이사해서 첫 법회가 4월 28일 날 법회를 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저희 교당의 이제 교도인데,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그 교도였어요. 그날 저 교도의 입교식과 더불어서 첫 법회를 왔는데, 오른쪽에 빨간 옷 입은 분 옆에 보면 한국 사람 남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광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옛날 집에 살을 때 가끔씩 다른 인연으로 있어서 오봤는데 교도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끓여서 이제 공양을 했어요. 다 먹으면서 사실은 저 교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교도긴 교도인데 대학교 때 입교만 하고 교당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일단 어느 뒤에 쌍날지 모르거든요. 입교는 해놔야 되겠다. 주변의 가족들, 또 아는 인연들한테 이 정말 좋은 법을 골이라도 걸어놓는 게 입교겠구나. 그래서 이 걸어놓으면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싹이 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그 교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앞마당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예쁘죠? 이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집을 다 계속 그러니까 4월에 이사해서 9월 5일, 6일 봉부식을 할 때까지 정말 여름에는 10시까지 뻔해요. 백야 증세가 있어서.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당을 마련해 놓고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봤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목탁도 못 치던 집에서 이런 큼직한 교당을 빚도 없이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9월 달에 봉부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단을 꾸몄고요. 4월 초파일 날, 이제 봉부식 하기 전이죠. 이건 4월 달에 초파일 행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초파일 행사하면서도 이제 같이 연꽃도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어디 갈 때는 항상 연꽃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면서 했습니다. 겨울 되면 이렇게 눈도 와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덜 춥고요. 대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습한 추움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죠. 이렇게 대제도 지내고, 법회 때 이렇게 요가도 좀 하고, 몰입공부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밖에서 야외 정원에서 이렇게 밥도 먹습니다. 왼쪽에 보면 저희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다 어떻게든 교당에 한 번씩 발을 들이기 위해서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비빔밥 재료를 저희 한국 음식 손 많이 가잖아요. 전날부터 막 준비해서 팔지도 잘해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저 비빔밥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하루는 제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가 저한테 한국 음식점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게 하네요, 베를린에서.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저희 집 그랬어요. 마인 하우스, 우리 집이라고. 이 여자 의사가 막 웃어요. 그래서 진짜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교당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둥그런 유리 그릇에다가 비빔밥 그릇에다 두 그릇을 각종 야채 색깔 예쁘게 밥과 달걀 반숙과 참기름과 깨와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백김치, 빨간 김치, 된장, 두부랑 해서 연하게 국을 끓여서 마오병에 담아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세트까지 해서 딱 포장해서 가져갔어요. 깜짝 놀라죠. 빈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해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교당 오시라고. 어떻게든 이제 교당을 와야 이렇게 지금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항상 1월 달에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제가 아는 인연들과 연결해서 20명 이상이 항상 왔었어요. 그러면 독일 문화 체험해가지고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안목도 넓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예요. 그 자유대학교 이제 학교 탐방도 하고, 그 다음에는 베를린 공대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이 중에 독일로 유학 오는 경우도 있고, 독일은 대학교가 등록금이 없어요. 학생회비 한 30만 원 정도만 되고, 박물관이라든가 차비가 다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많이 와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터치 안 하니까 한 20, 30%만 성공하고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60, 70, 80대 되시거든요. 그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에 저도 같이 끼어서, 저 찾아보시겠어요? 딱 보이죠? 다 한복, 고운 한복이면 저는 트레디셔널한 우리 원불교 정복 입고, 이것도 한복이니까 이렇게 합창 공연도 다니고, 또 한인회에서 행사하거나 그러면 교당에서 야채도 키우거든요. 깻잎 같은 거 따서, 깻잎 아무 데서 안 팔거든요. 교당에서 키워가지고 가서 같이 공연할 때 김밥도 말아드리고, 이거는 그때 독일에 있는 그 대사님하고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윤윤덕 교우님과 4월 27일 남북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 남북한의 그런 합작으로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가서 대사님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옹기 100년에 그 교도님들하고 그 서울의 상암운동장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셨었죠? 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그 교도가 보고 맨날 뭐 몇 명 안 보이는 그런 교당에 있다가 이렇게 큰 대중하고 함께 있으니까 원불교가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종목사님도 만나고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이렇게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한 분은 기차 운전수예요. 그래서 봉공 쪽으로 나무를 잘라준다든가 그런 거 하고, 한 분은 서류 쪽으로.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죠. 그리고 이제 틈나면 교당을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시절에 한 업무 일들입니다. 교당에 교화를 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런 교당을 반경으로 10km 범위 내에서 당근마트처럼 공짜로 얻어와요. 벽돌도 얻어오고, 또 뭐 하는 뭐도 얻어오고, 빵도 얻어다 냉동에 넣고 하나씩 꺼내 먹고, 벽돌을 얻어다가 큰 나무 밑에가 너무 지저분해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수평기를 갖고 하고, 저거는 교당 뒷마당이 넓거든요. 거기다가 앞으로 선 프로그램을 하면 발 마사지 건강에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멘트 22포대를 사다가 일일이 개서 돌멩이를 하나씩 꼽아갖고 저게 둥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주도 좋아요, 그죠? 그랬더니 요즘 저렇게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를 꼬부려서 테두리로 텃밭을 만들다 보니까 달팽이가 많아요. 민달팽이가. 야채를 막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높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꼬부려서 일을 하니까 꼬부랑 할머니 되면 교무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벽돌을 또 얻어다가 하나씩 다 싸가지고 허리 높이만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지금 조금 더 크게 하나 더 만들어서 텃밭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남들이 버리는 흙 같은 거 퍼다가 손수레로 갖다가 교당 이렇게 새로 텃밭을 만들으니까 흙을 가져다 구워야 되는데 흙살돈이 아까워서 퍼다가 놓고, 또 지하실에 반지하실에 옛날에 맥주바가 있었어요.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맥주바를 없애버리고 한 7평 되는 거리를 그 공간을 강화마루라고 하죠. 일주일 걸려서 제가 직접 깔았습니다. 그것도 중고를 얻어다가 자르고 껴이고 했다 풀었다 나중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우가 되니까 별거 다 해보는구나 그런 생각 들고, 봄 되면 지붕에 이끼 낀 것도 닦아야 되고, 장갑도 천천히 넘게, 이런 김치도 장사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손 벌리기 싫어서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겠다.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유학생들이나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싸게 하면 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화를 차원으로 단순히 돈 벌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교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밥 시간에 와라. 점심 시간에 와라. 점심 시간에 안 된다. 저녁 시간에 와라. 나도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시간에 한국 음식을 쫙 차려놔요. 도토리묵까지 해놨어.
그 와서 먹으면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밥 먹고 하자고,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교수님 김치값보다 밥값이 더 많이 들겠어요. 라고 해. 그러면 괜찮아요. 밥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밥 생각나거든 오세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거의 기독교가 많고 천주교가 많아서 쉽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도 하나 샀어요. 소재도 좋아요. 송편을 이렇게 예쁘게 색깔로 해서 추석 때 되면 그 아까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생 중에 거기 과가 한국 문화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거지만 이렇게 송편 만들기도 하고 한국 문화 체험을 하는 거죠. K-pop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뿐만 아니라 음식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방송을 타고 유명해져가지고 꼬맹이들이 놀러와서 오징어 게임 하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세요. 맨 처음 발음이 뭐 이상해서 들어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뒷뜰에서 손 가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합니다. 같이 놀고 뽑기를 하세요. 그래서 뽑기는 내 한국 갔다 와서 해주마. 이번에 들어갈 때 그 뽑기 기구를 좀 사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페를 보고 함께 만두도 만들어 먹고 함께 만들어요. 이게 텃밭도 TV를 사야 되는데 TV 살 거니 절약하기 위해서 공짜로 말똥을 얻어다가 섞어요. 그리고 나뭇잎 떨어진 거를 갖다가 섞어서 TV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야채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올해도 30개를 더 심었어요. 호박도 심고 한국의 야채를 씨앗을 가져다가 그랬더니 문익점이 여기 따로 없다고 어느 수녀가 그러더라고요. 교당에 아까 그 원대 나왔다는 그 교도가 자녀들하고 여름이면 저렇게 와서 교당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캠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슬픈 사연인데 저희 교당에 정말 신신장한 교도는 한국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독일인 교도가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아직 신신이 장하지 않아요. 인과 얘기하면 그냥 피식 웃어요. 그러나 요즘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근데 정말 신심 있는 부모님이 수원교당의 법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문안동료 외동 딸인데 독일인과 결혼해서 독일에 살다가 병을 얻어서 떠나게 됐어요. 저희 교당 세운 지 3년 뒤에 그렇게 됐는데 이 마지막 날 부모님이 좌측에서 그 70 넘은 80 다 되신 분이 독일은 직항이 없어요. 베를린은. 그래서 영국을 거쳐서 오셨는데 9시에 밤 9시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몰핀을 맞으면서 고통이 너무 심한 교도였는데 48살의 나이에 암으로 엄마가 다 오시더니 딸 이름이 지명이었어. 지명아 엄마 왔다.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팔을 근데 엄마가 그 상황에서 통곡할 만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절대 안 돼요. 아버지는 마음 아파 박수를 못 하시는데 그 여자 그 어머니께서 이 딸의 손을 딱 잡으시더니 진영아 너 잘 알지? 지금은 대종사님 믿지? 지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청정 인연 챙기는 것만 열심히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법사 정도 되면 저렇게 정말 법사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미련도 두지 말라고 오직 청정 인연만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도법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고 독경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입모양을 이렇게 이런 쌍꺼움과 반야신경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남편 얼굴, 아버지 얼굴, 내 얼굴, 그 어머님 얼굴 쳐다보니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떠났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안 우셔요. 왜? 대종사님 교법이 그랬거든. 죽으면 흔들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 우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는 모습도 정말 안타까운데 그리고 거기는 3일장을 지내지 못하고 화장터의 상황에 따라 그래서 거의 열흘이 돼가지고 화장을 하게 됐어요.
화장터에 가서 또 이제 독경을 하고 화구가 문이 쫙 열리는데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을 이렇게 뒤미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통곡을 하신다고. 죽음 앞에서 정말 둘도 아닌 딱 무남동녀 외동딸을 그렇게 마지막 보내는 그 모습이 법사님으로서의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좀 교무지만 내가 정말 저만한 법이 범죄도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회도 한 15명 뭐 이렇게 보긴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막 줄어들고 이번 추석 대각격이 될 때 본 법회 날입니다. 하고 나서 같이 함께 또 틈틈이 먹는 걸로 하면 이게 제일 빨리 친해지는 게 먹는 거, 잠자는 거, 목욕하는 거라며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좀 어렵지만 먹는 거는 잘할 수 있어서 틈만 나면 한국 음식 같이 해서 먹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당 한쪽에다가 연못을 팠어요. 교도 2명이 교도 1명과 이제 저희 집 교당에 근처 사는 대학원생 선하러 오고 그러거든요. 탑으로 파고 저는 니아가로 막 나르고 해서 이렇게 깊이 2m에 4m, 5m 길이로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줬어요. 그래서 약 한쪽에 뽀뽀도 하고 잉어 3마리를 해서 사막이라는 이름으로 수양연구 치사가 있고 금붕어가 한 40일 만에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화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독일어로 법회를 다 보고 있고 선요가를 가리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데 다행히 계속 공을 들였더니 저희 교당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의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 제가 계속 권했더니 저희 집 앞을 지나서 큰 놀이터를 가거든요. 그때 교당에 들러서 잠깐이라도 선을 하고 가면 아이들의 사고는 줄어들고 정서에도 좋으니까 왔다 가라고 해서 거의 4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3월 달에 아이들이 교당에 오게 됐습니다. 교당에 와서 마당이 넓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선도 하고 장구도 치고 법당에 앉아서는 목탁도 치고 다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날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같이 협력하고 있고 저희 교당 차 번호입니다. 원불교, 사은사요, 사막판조 10년만 더 내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교단과 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잉어 3마리도 사막이라고 지은 이유도 있고 차 번호도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원불교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 여자는 아까 그 자유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아이예요. 원음 방송에서 실습할 수 있게 제가 그리고 할 거 없으면 교무하겠대요. 할 거 없어서 교무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계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베를린 아니 바로 전에 사진을 보면 베를린 중앙역에 겨울만 되면 저렇게 이런 사람을 걸어놔요. 크리스마스 추리로. 언젠가는 정말 곳곳이 저희 교당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런 제도를 전해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당에 사람들이 오거나 청소년들이 오면 밥만 먹고 가요. 그러면 내가 사업 봉사단체도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정성 하나하나에 천처불상인 그런 신경으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밖에다가 야외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린이들도 오니까 쉽게 화장실도 가고 캠프도 하면 가고 화장실 만들면서 대문을 열어놓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똥이라도 싸주고 오줌이라도 싸주고 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읽었지만 조급한 마음 내지 말자. 지금 못자리판과 같은 기한이라고 생각하고 죽지 않고 나가지만 말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어지리라. 이 코로나도 되어지고 또 지나가면 또 되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가 되셨기에
또 하나도 올해 12년째지만 외롭고 슬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교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이 법 믿은 게 정말 행운이고 복 있다 생각하시고 아까 그 법사님처럼 정말 훌륭한 법사님들 다 되시고 올해 한 명씩이라도 입교 연원 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